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2021년 2월 4일 오늘 목요일입니다. 주식 마감 시황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되게 마음의 심신을 단련하고 있는 그런 지금 배경 화면이잖아요. 이 바다에 앉아가지고 바다에 그죠? 앞에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명상을 하면 여기 춥지 않을까요? 어쨌든 오늘 미국 시장이 밤사이 뭐 그렇게 조정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냥 뭐 나스닥이 좀 일부 떨어졌고 S&P랑 다우는 강했죠. 오늘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의 또 2조 원 넘는 매물에 또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조정이라는 게 지금 오늘 개별 종목들이 또 신고가를 낸 것도 있었고요. 지수는 약간 3000선에서 위아래로 뭐 좁게는 100포인트, 넓게는 200포인트 정도. 그래서 3000에서 3200 그리고 2800이 되겠죠? 이 사이는 400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죠? 이 지금 3000 지수 코스피 제가 3000 지수 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하나씩 계속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분석해서도 그리고 이 3000 시대의 변동성 이런 것들을 감내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이 빨간색 이거는 뭘까요? 주린이에게 뭐가 절대적인 요소가 필요하다. 그죠? 이건데 필요하다. 이거는 끝까지 영상을 보시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꼭 짚고 넘어갈 핵심 뉴스 탑 3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좀 포맷을 좀 바꿔봤는데요. 중요한 여러 가지 말들을 하다 보니까 너무 영상이 길어져서 정말 중요한 그날 포인트를 좀 짚고 넘어가는 걸로 딱 탑 3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내용인데요. 밤사이 이제 미국 시장에 마감하고 그죠?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실적 발표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뭐 어닝 서프라이즈라기보단 시장 컨센서스보다 하여튼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죠. 그게 왜 그렇죠? 20년 코로나 때 그 타격에 대해서 어닝에 대해서 컨센서스를 뭐 워낙 보수적으로 잡은 것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S&P 500 기업 가운데 지금 실적을 발표한 83%가 월가 분석가들, 즉 우리나라 치면 애널리스트들이죠. 그죠? 기대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고 기술주 뭐 여기에는 뭐 뱅이 그죠? 대표적으로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직콕주 그죠?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여온 분야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미국이 올해 들어서도 물론 다우, 시클리컬이나 너셀, 중소형주 뭐 이런 것들 지수도 같이 오르고는 있지만 이 빅테크들에 대한 그런 포지션이 시가총액 큰 우리나라도 지금 삼성전자 전체 시가총액 거의 4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잖아요. 미국도 비슷합니다. 거기에다 테슬라 같이 그죠? 지금 거의 시총 6위에서 7위까지 올라간 정말 기술 그 지박적인 기업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기술주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거. 자, 최근에 주도업종 성장 산업들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떻습니까? 무형자산 어느 증권사에서 이런 무형자산에 대한 리포트도 썼었죠. 작년에 되게 핫했었던 것 같아요. 디지털 인프라, 가격 결정력. 제가 이 가격 결정력은 결국 수요, 공급, 쇼티지 얘기도 했었는데요. 이틀 전에 쇼티지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이 기반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면서 전통적인 PER 지표, PBR도 뭐 포함을 하겠지만 이런 걸로 고평가 여부를 논하기엔 부적절하다. 지금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차트 오른 것들이 여기서 좀 쉬다가 또 오르고 쉬다가 이런 뭐 주식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죠. 근데 이거 단기간에 이렇게 움직이는 주식들이 정말 많이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진 종목을 사면은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그죠? 이게 싸니까 PBR이 뭐 그죠? 1배 이하니까 PR이 막 10배 이하로 내려왔으니까 싼 주식은 싼 주식만큼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제대로 된 평가 가치를 못 받아서 사야 되는 주식도 있겠지만 정말 지금 이 세상의 변화 속에 제대로 성장성이나 어떤 기업의 가치를 그냥 장부가로는 싸다고 할 수 있겠지만 자산 가치로는
그냥 오를 만한 어떤,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꿈이라는 게 좀 있어야 되고 오를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가 오늘 실적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오늘 마침 메리츠증권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어요. 한국의 2인적 마치, 즉 코스피 200기업, 코스피 200기업 대상으로 이제 올해 130조, 그죠? 그리고 내년에 160조 순이익 전망을 해놨습니다. 이 메리츠증권에서 나온 수치였고요. 한국의 12개월 예상 EPS 전망치는 6월 이후 30%, 31%나 거의 7개월 만에 30% 이상 급등했어요. 이게 올라가다 보니까, 어닝이 올라가다 보니까 예상치가, 주가도, 스탁 프라이스도 같이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증시 반등의 동력으로 분명히 작용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는 이 IT, 대표적인 반도체가 되겠죠. 자동차, 요새 자동차 핫하잖아요. 전기차, 뭐 소재, 이런 주도업종이 전반적으로 이익 전망을 상향 조정하는 그런 리포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이 메리츠증권 리포트에 의하면 12개월 예상 PER이 13.8배. 뭐 지수는 PER로 좀 계산을, 그래도 피어그룹은 아니고 전 세계의 PER을 비교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 2017년 상단 주가 2600 갔을 때 PER 상단이 평균치가 한 3년치가 11.4배니까 이거보다 높다고 해서 고평가라고 또 할 수 있지만, 이익 전망치 반등에 비해 주가 상승이 높았다 이렇게 예상할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PER이 23배에서 24배까지 거의 올라간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얘도 이제 여기 나왔던, 그죠? 올해 또 실적이 더 개선되고 어닝이 올라가면은 이게 PER이 낮아지는 효과로 주가가 비싸지 않게 다시 또 얘기가 되겠죠. 근데 미국 선진국과 비교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그 코로나 이후에 기술에서 정말 전기차에서 배터리도 지금 뭐 현대차가 정말 할지 모르겠지만, 기아차가 할지 모르겠지만 애플과 관련도 국내가 정말 핫하게 부각되고 있고, 뭐 SK 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뭐 이런 전기차 배터리 만드는 업체도 중국의 CATL 이런 데 제외하고서는, 그죠? 정말 한국이 핫한 그런 기업들을 갖고 있는 거는 누가 와도 뭐 사실이잖아요. 정말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 때 디지털 인프라 그리고 가격 결정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대기업부터 해가지고 그 안에 밸류체인까지 정말 탄탄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코스피 3000을 저는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이익이 받쳐주면서 주가가 올라가면 코스피 3000은 비싸지 않다. 옛날에 2000 시대로 다시 돌아갈 일은 크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HTS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HTS에서 시장 동향 좀 볼게요. 코스피가 1.35% 하락했고요. 거래대금 20조. 거래대금이 확 줄었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코스닥 10조. 거래대금이 계속 이렇게 40조까지 올랐다 거래대금도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어요. 코스닥은 0.6%. 코스피가 더 많이 떨어졌죠. 이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이 2배였고요. 코스닥은. 거래소는 하락 종목이 역시 비슷하게 약간 2배 좀 안 됐습니다. 이렇게 반등하느나 했으나 계속 밀렸어요. 막판에 조금 반등해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더 올라왔습니다. 오늘 역시 개인이 2조 6천원을 샀어요. 2.6조. 그죠? 외국인 6,400억, 코스닥 1,000억. 기간 1조 8천억을 팔았습니다. 코스닥은 얼마 안 팔았네요. 뭐 이것도 얼마 안 팔았다고 할 수는 없죠, 사실은. 왜 이렇게 파는 걸까요? 이렇게 파는 걸까요? 기간은 어디가 많이 팔았죠? 거래소. 연기금이 또 4천억 가까이 팔았고요. 금융투자. 이거 그죠? 차익거래. 이쪽 물량 나온 거죠. 베이시스가 오늘 되게 안 좋았습니다. 베이시스는 뭐죠? 현물. 선물이 있으면 선물 빼기 현물인데 현물이 더 고평가되니까 파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급적으로 코스닥 역시 전반적으로 연기금 조금 팔았고 금융투자 차익거래. 코스닥은 외국인이 좀 많이 팔았어요. 외국인이 샀다 팔았다 이네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차트가 코스피는 5일선까지 다시 내려왔고 3일 올라온 거 조정을 받는 모습. 코스닥은 더 양호하겠죠, 차트가. 그죠? 근데 21선을 못 올라가면서 역시 조정받는 모습.
뭐 기간 조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기간 조정. 종목들 살펴볼게요. 코스피 200 일단 상위 종목들부터 볼까요? 상위 종목 보면은 삼성전자 2.5%나 하락했고요. 하이닉스도 반도체 투탑이 다 안 좋았습니다. 네이버, 그죠? 카카오, 언택트 관련주도 안 좋았고요. 삼성 관련주도 다 안 좋았어요. 현대차계차, 현대모비스는 그래도 시장 대비 상당히 선방한 날이었습니다. 왜죠? 미국에서도 보도가 나왔잖아요. 언론사에서. 근데 현대랑 애플에서 공식적인 답변은 아직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현대차 eGMP 플랫폼을 이용한 애플카가, 그죠? 모비스가 전장 부품을 만들고 기아차가 생산할 것이다. 조지아주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난번과 별반 다르지 않아서 이제 몰라도 아침에 시세가 아주 강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장 쪽이 현대 모비스가 부품 때문에 확실히 좋은 모습을 좀 보였고요. 이쪽 휴성은 오늘도 지수사 좋았고, 여기 휴성 3인방 오늘도 시장 대비 강했습니다. 요새 핫하죠. 휴성그룹이 정말 핫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나솔루션 최근에 계속 약세를 좀 놓지 못하고, 뭐 풍력주도 오늘 안 좋았고요. 수수 관련주에선 두산 피어셀이 강세였고, 나머지 관련주들 전기차들 안 좋았어요. 자율주행 관련된 뭐 NCN, 그죠? 칩CN 미드,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이런 것들 일부 좋았던 모습이네요. 헬스케어는 어땠죠? 오늘 SK바이오팜이 SK 케미칼이 좀 하락을 많이 했는데, SK 바이오사이언스 있지 않습니까? 자회사, 그죠? 심사 통과해서 3월에 상장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게 아마 SK 케미칼의 앞으로 모습을 더 좋게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바이오 전반적으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죠? 전반적으로 안 좋았던 것 같고요. 반도체도 그냥 그랬습니다. 넥스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리포터가 두 군데서 쏟아져 나왔는데 상당히 좋게 평가가 됐어요. 장비주도 미국의 KLA 이런 거보다 지금 점유율은, 시장 점유율은 뭐 3% 미만이지만 앞으로 국산 소부장에서 장비 업체로서 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로 좋게 발표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신고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거 무상증자 얼마 전에 3대1로 한 종목인데 신고가로 마감했다는 거 되게 의미가 센 것 같아요. 주성 엔지니어링 역시 최근에 시장에서 되게 핫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일부 이제 소재나 이런 관련주들이 좀 강했고, 그죠? 나머지 종목들은 뭐 그냥 그랬습니다. 자, 오늘도 나라라 우주였습니다. 한국항공우주 13%, LIG 넥슨 11%, 하나시스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세트라이가 인수했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서 8%, 인텔리안테크 이제 10만원 넘어가기 일부 직전에 캔코라 에어로스, 다 위성 관련주, 그죠? 우주산업 관련주인데 정말 좋은 모습 오늘 시장에서 완전 핫했습니다. 그리고 이 덕우전자, 대덕전자, 그죠? 이런 쪽, 덕산 쪽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휴대폰 관련된 이 종목들도 좋았고요. 음식료 유통 뭐 이런 거 화장품 다 안 좋았고, 조선컬, 철강, 화학, 건설 뭐 이런 사이클에서 DL, 그죠? 얼마 전에 이제 지주 해석격으로 승격한 DL이 최근에 계속 강세 모습을 보이는 것도 특징적이에요. 금호석이 뭐 지분 매입권 뭐 이런 이슈 있는데 실적 때문에 사실 오른 거죠. 원래 그동안은 키네마스터나 M&A 이슈가 있어서 최근에 계속 좀 등락을 왔다 갔다 하지만 오늘 좋은 모습으로 마감했고요. 그죠? 빅히트가 계속 상당히 좋은 모습을 15만원까지 내려갔다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펄어비스 게임주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최근에 이런 정도만 종목을 좀 살펴보고요. 오늘 변동성 지수는 어땠죠? 좀 튀어 올라서 시작을 했는데 윗꼬리 달고 마감했어요. 저는 내일 시장 안정화 될 거라고 봅니다. 미국장이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코스피는 뭐 갭락해서 출발하더라도 이게 변동성 지수가 내려가면서 지수는 올라가지 않을까. 근데 지수가 올라간다는 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 드렸지만 3천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많이 올리면 3200에서 뭐 300, 많이 내리면 2800 이 정도에서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옛날에 코스피 2000에서 똑같이 200포인트 쓰면 2200이고요. 내려가면 1800이죠. 이 박스 지수가 박스라는 게 아니고 여기서 레벨업이 코스피 기업들의 어닝이 올라가면서 다시 올라갈 텐데 이걸 뚫고 그 전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 다시 차트를 좀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 코스피 차트나 코스닥이랑 비슷한데 지금 보시면 작년 미국 대선 이후에 2200에서
수직적으로 상승했어요. 거의. 그죠? 거의 40% 가까이 상승한 거거든요. 지수가.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물량을 소화할 수 있고 손바뀜도 일어나야 되고 지수가 기간 조정을 하다가 또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테두리 안에 여기에 갇힌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개별 종목 장세 되는 겁니다. 개별 종목 장세. 개별 종목 장세가 좀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스몰캡만 되는 게 아니에요. 대형주도 되고요. 지금처럼 현대차 뭐 이런 것들, LG전자, LG노텍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개별 종목이라는 건 종목 단으로 바텀업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실적들이 정말 좋은 기업들은 계속 너무 좋게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런 기업들은 당연히 주가가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갇혀 있지만 아까 대표적인 넥스틴 뭐 이런 걸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그렇게 종목을 잘 찾아내야 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옵션 쪽은 따라 안 보고요. 그래서 오늘 세 줄 의견 드리면요. 제가 이렇게 좀 2,900전인데 2,800까지 좀 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많이 하락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10%도 아닙니다. 10%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2개 이상 떨어지면은 그건 정말 조정장세로 가는 거예요. 뭔가 안 좋은 매크로 환경이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럴 때 좀 전에 다 말씀드렸는데 종목 스터디, 분석이 매우 효과 있는 투자 전략이고요. 지수가 오히려 급하게 작년처럼 10월 이후에 11월부터 그죠? 급하게 상승하면 대형주가 되게 좋았잖아요. 최근 3개월은 대형주가 정말 좋았어요. 중소형주 몇 개 빼고는. 그래서 이런 기간 조정 국면에서 주도주 이익이 나는 종목을 투자해야 된다. 그게 대형주가 될 수도 있고 스몰캡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수 3,000원을 꼭 기준적으로 보면 2000시대와 분명히 다르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마이너스 2, 3% 하루에 100포인트씩 움직이는 변동성이거든요. 근데 지수가 폭락했다 자꾸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변동성이 달라진 지수대예요. 나스닥이 하루에 이제 하락을 하면요. 2% 하락하면 200포인트, 300포인트, 400포인트 빠지는 거예요. 13,000포인트이기 때문에. 다우는 30,000포인트니까 3% 빠지면 900포인트가 빠집니다. 옛날에 20,000포인트 때 3% 빠지면 600포인트잖아요. 지수의 레벨을 숫자의 그 시각적 차이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아까 제목에서 말씀드린다는 거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시장이 어떻게 이렇게 매일 오릅니까? 이렇게 오르니까 이제 급해. 나도 오늘 돈 투입해서 또 돈 생겼으니까 주식 사야죠. 이게 포모 현상이잖아요. 이런 것들 버리셔야 돼요. 급하게 왜 따라갑니까? 종목이 차분하게 떨어질 때 기다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그 종목을 제대로 알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지. 뭐 제가 얘기해서 누가 얘기해서 그냥 이게 이렇게 올라갔나 여기서 잡았다 잠깐 내려갔다 또 올라올 수 있는데 가급적 여기서 잡을 수 있으면 있는 게 맞잖아. 근데 물론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제대로 된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해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갈 때 사신 분이 신용으로 샀으면 이렇게 좀만 떨어지면 지난주처럼 1월 말처럼 떨어지면 다 털립니다. 개인 신용잔고가 이틀 동안 2월 2일 3일인가요? 1조가 줄었어요. 1조가. 그거 뭘까요? 못 버틴 거예요. 투자는 원래 어렵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공부하시고 주식 투자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말씀 마지막 드릴게요. 1월 수출 지표가 2월 초에 발표했죠. 작년 1월 대비 11.4% 증가했어요. 작년 1월에는 코로나 있었나요? 없었죠. 2월부터 되게 증가했고 지수가 2월 말부터 하락했는데 그렇게 치면 1월 수출 지표가 되게 좋게 나온 거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기존 주력 품목이 뭐죠? 저는 이 수출 지표에 나오는 품목에서 사실 주식에 또 어떤 것들을 사야 되는지 좀 살펴보는 그런 입장인데 회복을 부진했던 품목도 몇 개 보였어요. 그래서 반도체와 컴퓨터는 지속 성장 국면에 이번에도 보였고요. 석유, 화학, 철강 있잖아요. 지금 뭐 대한유화나 그죠? 효성 이런 되게 소재 쪽의 산업재 이런 쪽이 되게 좋아요. 성장과 회복이 되고 있다는 걸 방증하고 있고요. 미국의 백신 접종률 올라가고 있잖아요. 고령층에서 그래서 확진자나 그 검사량이 확연히 줄고 있다는 거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백신으로 인해서 경제가 회복되는 속도가 되게 빨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택트 관련주가 그렇다고 해서 망가지고 빅테크 기업들이 망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
성장주들이 망가지는 시그널은 금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지금 저금리이기 때문에 성장주가 더 밸류에이션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건데,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주들에 대한 금리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다시 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매크로가 아니고서 코로나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엔 이제 풍토병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면역력이 생기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더라도 이제 코로나로 바뀐 이 디지털 혁명에 대한 그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런 것들의 생활의 패턴이 쉽게 바뀌기는 어려울 겁니다. 재택근무 뭐 이런 거는 일주일에 또 줄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주도주는 그쪽에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행업이나 항공업 이런 것들은 확실히 좋아질 수 있겠죠. 다시 턴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시장을 매월 최소 매일은 아니더라도 매월 어떻게 지금 백신이 돌아가고 접종이 되고 예방률이 어떻게 되고 확진자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면서 경제가 돌아가는 방향을 좀 읽으실 필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국내 주식시장이 여전히 매크로적으로 저는 우호적이다. 이게 수치지표에서만 해도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 하루 또 하락했다고 너무 슬퍼하시지 마시고요. 주식 투자는 매일 수익이 나면은 그거는 뭐 로또 당첨되는 거랑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은 없어요. 매일 수익 보시는 분은 말이 안 됩니다. 다만 잔고가 이렇게 올라가다 좀 조정을 받고 이렇게 계속 늘어가는 그런 투자를 지향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